당장 퇴장하시라고. 당신이 퇴장하세요. 당신이라니. 당신이 이현희 이 의원이 사람아. 조주 찍지 마세요. 아이 심하네.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그러면 이성소전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 그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음을 누가 결정합니까? 발언권 없고 맞다. 발언권 없고 맞다. 저한테 먼저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할 위원장님. 자격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건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나가세요. 의사진행 뭔 발언을 해요? 최혁진 의원 입 다무세요. 조용히 하세요. 무슨 이진숙은 무슨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명해야 합니다. 저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이준수 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디 이질에 와서 손을 들고 말을 할 때 그래서요. 발언권이 뭐예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당장 퇴장하세요. 뭔 발언이에요? 이준수 의원 당장 퇴장하시라고. 당신이 퇴장하세요. 당신이라니. 당신이 이현희 이 의원이 사람아. 조주 찍지 마세요. 아이 심하네.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그러면 이성소전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 그래? 반말해? 누가 반말을 해? 이현이 이런 떠나서 떠나서 막 나가는 거야. 무슨 권리로 나한테 나가라 말하고 그래요? 아니 헌법을 부정하고 5.18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의원이 막 나갔습니다.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집단 폭력입니다. 무슨 집단 폭력이야! 당신이 지금 강기시킨 해야 건데 됩니다.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집단 누가 폭력. 당신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하세요 그러면. 유튜브 하시라고.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나가서 하세요. 개인 방송은. 유튜브 하러 여기 국회의원 왔어요. 입 다물고 조용히 계세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조용히 계세요. 사세요. 시간에 말 조심하세요. 이현희 의원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 말하지 마세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국회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에 참여 그리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을 즉각 퇴장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역사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이미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수통관에서 사죄와 과방위원직을 내려놓을 것 그리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1%라도 이진숙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신기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숙 의원은 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한다는 이름으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회 한복판에 역사 왜곡의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5.18 유가족 희생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극우 유튜버나 출연하셔서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십시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다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절대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은 소신도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은 신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만이고 국회의원의 오만은 결국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역사 왜곡을 감시해야 할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침묵한다면 저는 그 침묵이 내일의 거짓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지키는 것은 과거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켜야 할 공론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침묵한다면 그것은 방관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즉각 퇴장을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격이 없다는 건 정인들이 결정합니다. 나가세요. 네, 우선 다음 순서대로 김선민 의원님. 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진숙은 파면해야 됩니다. 김선민 의원님, 제명해야 합니다. 제가 순서를 정해놨거든요. 아까 정해드렸거든요. 다 김선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면서요. 당장 퇴장하세요. 이수죠. 당장 퇴장하시라고. 당신이라니. 당신 나온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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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자. 누가 방금 그래? 다 떠나서 잠깐만요. 이 자리에 잠깐만. 민주화운동 5.18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막 나갔습니다. 기다려봐. 네, 이영환님 잠깐만. 여기 무슨 집단 폭력이야? 여기 잠깐만요. 지금 강요시켰는데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자리에 우리 회의를 우리 이진숙 의원님 TV라면서 생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는데 누가 중계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누가 하고 있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진숙 의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허가받지 않은 언론인과 그다음에 보좌진 말고는 전부 퇴장하세요. 응? 여기 이진숙 의원 그 보좌진 있어요? 누구예요? 본인의 잘못도 모르고 지금 작정하고 누구예요? 유튜브 방송하겠다고 유튜브 방송하는 당연히 당연히 이야기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나가서 하세요. 방송은 방에 나가서 누구 여덟 하시라고. 잠깐 이거 조용히 계세요. 밖에 나가서 누구 여덟 국회 방송을 생중계해서 이렇게서 한다 이거죠? 알겠. 분이 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을 자격 없는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자, 상문위에 와서 그런 말하고 있어요. 네,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진정해 주시고요. 잠깐만 진정해 주시고 예, 국회 방송을 중계를 하면서 그걸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중에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평가받게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우리 위원회 회의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중계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영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진숙 의원이 강행한 이른바 5.18 민주화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은 소요,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폄훼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이튿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는 망언까지 보탰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성역화가 되겠습니까? 역사 왜곡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금기 강요로 왜곡하고 역사 부정 세력을 표현의 자유 수호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가로질러서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 가해진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5.18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펴도 모자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을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진행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원 16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이진숙 의원에게 과방위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엄중히 일깨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일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주시기를 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속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는 문제성을 알고 취소를 요구했다지만 사후에는 학술 행사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같은 당의 책임당원 3,700여 명의 징계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당 지도부의 비겁한 징계 회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책임 있는 공당의 일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님 다음. 지금 사실은 뭐 징계를 가장 많이 지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이진숙 의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박 의원님도 지난주에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징계 검토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진숙 의원이 사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또 표결 관련해서 또 약간의 논란이 된 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표결에도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공자들의 이제 고독사 우려에 대한 법안이 2개가 산정이 됐는데 하나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는 찬성표를 던졌고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이제 뭐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참석은 본회의에 장에 있었는데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제 손설 진보당 의원이 이제 영상 올리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투표를 하고 안 하고가 이제 본인의 의사일 수는 있지만 본인이 폄훼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본인은 학술회의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다른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지금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이진숙 의원 때문에 다른 사람 징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근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5.18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까. 근데 과연 지금 당권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5.18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이미 정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5.18 특별법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마치 또 되돌이표처럼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되돌아가는 것인지 5.18 희생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의원이 그리고 지금 당권파들이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가한 그런 어떤 그 상처, 명예 이런 것들이 과연 요번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보다 덜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해요. 저는 저 이진숙 의원이 보이는 정치가 정말 저는 나쁜 정치이고 저열한 정치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그 5.18에 대한 훼손과 또 5.18 정신의 부정을
본인의 정치적 몸값 올리기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죠. 네. 그런 동시에 큰 틀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극우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당에서 흥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5.18에 대해서 여러 우여곡절과 당내에 논란을 겪으면서 당원에까지 5.18 정신의 계승을 집어넣는데 그걸 부정하는 시도가 당 내부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먼저 이 문제를 단호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과방위에서 그 여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 면전에 대놓고 나가라 이렇게 막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그 말싸움에 끼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이진숙 의원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당원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5.18 특별법을 만든 게 보수인데 그 보수의 역사적 유산을 부정하는 거다. 그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저는 맞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부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러 이제 개별적인 의원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정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다가 윤리위원회에 3,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제소를 했는데 그걸 당 대변인이 나와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인데 그렇죠. 사실상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윤리위원회 검토에 앞서서 당 지도부가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내 편이면 이 무죄고 네 편이면 유죄고 근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장동혁 지도부의 편파적인 태도 이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다시금 5.18을 부정하는 정당 혹은 5.18을 부정하는 의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정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용인할 거냐. 이거 국민의힘이 결정해줘야 될 문제고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 이전에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명까지 하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징계라도 그게 출석 정지가 됐든 뭐가 됐든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미 역사적 정치적 법적 합의가 끝난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 퇴행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국회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18을 정치적 몸값을 올리는 도구 내지 수단화하는 이 방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과방위에서 또 황당했던 건 보좌진이 그걸 민주당 집단 린치라는 썸네일을 미리 뽑아서 생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쓰고 있는 거죠. 유튜브 자기 채널 본인 채널에 그거를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상식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여전사 뭐 이런 이제 그 별칭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 이미지와 그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된 겁니다. 굉장히 의도된 거고 올림픽 공원 가면 뭐 이진숙 씨 지나가면은 대통령 연호까지 한다니까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2달 된 사람이 일종의 지도자 행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게 통하는 정당이 돼버린 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의 중진도 있고 당의 다선도 있고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당신. 따끔하게 누군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저런 행위가 버젓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새는 비명 행사가 아니고 비장 행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내에서. 그리고 지금 본인이 보수 여전사 뭐 자칭인지 타칭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 중에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이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크면 그게 잘 싸우는 것이고 당대표 그러잖아요. 잘 싸워야 된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크면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선거에서 그 목소리가 투표로 똑같이 치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투표하는 사람이 4천만이 넘는데 그런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갖고 선거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통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민주주의가 극도로 부패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말한 바가 있는데 그걸 또 정치인은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표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나의 베이스로 깔겠다라는 그 좋지 않은 의도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둘 중에 어떤 건지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2017년도에 5.18 북한군 소행론과 관련해서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행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고 보수 언론조차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결국엔 징계를 했고 국민의힘이 당원에 5.18 정신 넣는 이제 변화로 이어졌는데 10여 년 전의 풍경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퇴행적이라는 거고 답답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면 저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런 법을 입법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목소리 크게 내고 그냥 많은 이런 차원이어서 이번 기회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최소한 합의할 수 없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도 같이 해줘야 국민의힘에 대한 좀 압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김민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이진숙 같은 사람 절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어제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조정식 의장에게 이런 자하고 국회에 같이 앉아있기가 부끄럽다. 정말 잘했어요. 저는 저런 자가 국회의원석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어떻게 저런 자를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엄정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5.18 평해 문제는 사실은 같은 국회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을 지금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당에서 저희 의원들 내에서 자격정지를 과반의 의원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민주적 품격을 지키는 그런 엄정성을 지키는 국회로 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실 저런 자는 제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제명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로 보이니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제명을 하려면 200명 필요한데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징계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론 위배한 자 이런 사람들 어저께 다 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진숙에 대해서는 징계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은 5.18 폄훼하는 게 너네 당론이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태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분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만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라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요. 아까 김민석 대표 얘기한 대로 자격 정지라도 좀 시키고 출석이라도 좀 못하게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욱 원장님, 네. 지금 국회법을 보면 제163조에 의원 징계가 있거든요. 네.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정지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리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의원들끼리는 희한하게도 서로 싸움질하다가도 이런 문제만 생기면 서로를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저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국회법이 정한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이 법 나오게 되면 또 뭐 위헌이니 어쩌고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행법으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건 국민의힘이 결장 해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소위 그 당헌 위반 사항이에요. 당헌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18 대구 쭉 해서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지들이 딱 박아놨어요. 전문에다가. 근데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국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론이나 국민 민심이 저는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당원 위배자들을 저렇게 그대로 두면서
자기 당 사람들한테 당원을 지켜라, 당규를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각도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국회의원 제명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꼭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가라고 예. 하는, 이게 이제 헌법 개정상하고 이렇게 어렵긴 한데. 그들끼리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진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를 들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뿐만 아니라 변화된 민심, 변화된 민주화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측면이 남아 있어서 답답하긴 한데, 이것도 계속 법안 갖고 가면 또 이거 가지고 또 계속 특별법, 이 싸움이 5.18 폄훼 사건이 아니라 여야 간 싸움으로 가는 문제가 꽤 많아서 윤리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 근데 뭐 지금 이제 분위기는 학계나 이런 데 분위기는 이게 5.18 폄훼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약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 있었던 건 사실상의 전두환 복권론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5.18 북한군 소행론과 관련해서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행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고, 보수 언론조차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결국엔 징계를 했고, 지금 김종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당령에 이제 당원에 5.18을 넣는, 5.18 정신 넣는 이제 변화로 이어졌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10여 년 전의 풍경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퇴행적이라는 거고, 지금 뭐 이른바 구구담론의 핵심적인 이제 주장들이 몇 단계의 변화를 거치는데, 뭐 이승만 국부론 이런 거 있었고, 박정희 재평가론 이런 거 있었고 했는데, 오다 이제 전두환 복권론을 온 건데, 저 단체가 저기 와서 저 얘기를 할 거라는 건 저 단체의 강령만 봐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장기 독재가 정당하다라는 게 저 단체의 강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놓고 보면, 뭐 이진숙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나는 학술대회 행사를 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거다라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건 뭐냐면, 늘 이제 우리 국회가 약간 중간이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님 말씀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추상이고 해석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면 저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상의 선전선동에 대한 범위 규정이 명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늘 이제 저런 일이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을 입법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한번 목소리 크게 내고 그냥 많은 이런 차원이어서, 이번 기회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최소한 합의할 수 없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도 같이 해줘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좀 압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이제 언론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8월 13일에 있었던 행사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조명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원래 있었던 정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안에서 나왔던 그 불쾌한 얘기들은 제가 또 따로 옮겨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학술 행사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8월 13일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14일에 조선하고, 제 기억으로는 조중동 중에 조선하고 동아는 사설조차 안 냈어요. 네, 그게 팩트였거든요. 그걸 이제 외면해버린다라는 이런 언론의 분위기가, 사실상 언론은 헌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헌법적인 기조를 조선과 동아가 했다라는 데 좀 유감을 표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79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명당했을 때는 뉴욕타임스랑 인터뷰했다고 제명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 독재를 한 거 하다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다고 국회에서 제명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제명을 한 건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제명을 못 한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역사적인 아이러니 같아요. 이건 이번 차제에 제대로 이제 그 어떤 절차를 더 강화시키고 법도 강화시켜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범을 두둔하는 전두환 추앙하는 행사였잖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랬죠. 예. 뭐 전두환 덕택에 해외여행 가게 됐다는 둥 뭐. 5.18 모욕은 뭐 물론이려니와 전두환 추앙하는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개최해놓고 나는 그냥 열어만 줬을 뿐이다. 그런 행사를 우리가 12.3 계엄의 그 아픔과 상처에서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버젓이 열어놓고도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외려 화를 내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국회 안에 앉아서 버젓이 5.18 보상법에 대해서 투표도 안 하는 이진숙의 이런 행태, 이거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그거는 국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5.18 특별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회가 되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엄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가 1985년도에 형법 제정 130조 제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내용 다 빼고요.
그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찬양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거나 경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1947년도 나치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냐? 소위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 방송 등에서 배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때려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1996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을 통해서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어요. EU도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이고 그 학살당한 사건을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서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저는 이건 정당 해산 요건도 맞다고 봐요. 계속 무릎 꿇고 다녔잖아요. 이 인간들은 잘못해놓고 무릎 꿇고 광주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또 잘못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엄청나게 가중처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거 갖다가 거의 지금 수십 년을 이 짓을 해온 거예요. 전 그래서 이번 참에 진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법률적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설계를 해놔야 안에 있는 놈들이 다른 짓거리를 안 하고 판결도 다르게 안 해요. 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 국회만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기억안나님, 어떻게 얼굴이 폭탄을 맞았는지 엉망이네요. 방송에 그만 좀 내보내세요. 밥맛 떨어져서 먹지를 못해요. 뭐 얼굴 얘기는 뭐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 생각해서 얼굴은 안 내보냅니다. 보고만 있어도 좀 힘드시잖아요. 모자이크라는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의 뭐 방 구성도 그렇고 국회 상임위 활동도 보면 이제 극우 알고리즘의 한 부분을 떼어갖고 여의도로 갖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라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 우당탕탕이 뭐냐면 뒤에서 그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이렇게 주민을 해서 들어가서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인데 아무런 이제 말하자면 윤리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이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로 지금 방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지적하는 거에 지적이 뭔지도 사실 지금 잘 모르는 차원에서 답변을 이어가고 있고, 이것도 같은 경우도 다음날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었던 게 뭐냐면 재조명을 뭘 해야 되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숙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뭘 재조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극우 알고리즘의 어떤 요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국회가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상임위가 과방위가 허위 조작 정보 이거 방지하는 법도 내고 관련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해놓고도 문제의식도 죄의식도 없고 사과도 없고, 올림픽공원 가면 박수 나오고 환호 나오고 대통령 연호하고 거기에 취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국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본인이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 책상에 막 다 찍고 질문지고 뭐고 막 다 이렇게, 정말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 발상도 진짜 황당하고요. 역사를 왜곡한다. 정말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한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런 자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단순히 뭐 빵진숙이 싫어, 너 하는 것이 틀려먹었어,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대구에서 이진숙을 국회의원 만들었을 때 이런 짓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진숙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토론회를 열어놓고 뭐라고 국민들이 물어보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자리만 깔아줬고 내가 한 말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진숙이 무엇 때문에 그런 토론회를 주최를 했겠습니까? 이진숙이 주최한 겁니까? 주최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진숙이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도 안 하고 기권 지금 보면은 이진숙은 아예 투표를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국회에서 이 버튼이 있죠. 네. 그럴 때 기권도 버튼이 있습니까? 찬성 반대. 기권도 있으니까 그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그 카운트가 되겠죠? 예. 예. 제 근데 기억에 이거는 예. 재석 버튼이 있고요. 재석 버튼이 있고 찬성 반대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 안 하면 기권으로 처리가 됐던 것 아니 같아요. 기권 의원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성 의원과 기권 의원 명단에 이진숙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진숙은 표결을 아예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이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본회의 중이다. 5.18 관련 법안 국힘 이진숙이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 안 했다. 제가 봤다.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 충격이다. 직무유기다. 5.18 모욕 행사 열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퇴하라. 박영신 의원님 투표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거- 기권 처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재석을 안 누른 거 아닌가요? 재석을 안 눌러서 아예 카운트가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지금 네. 숫자는 같거든요. 숫자는 같으니까. 재석 299인 중 네. 재석 185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산을 해보면 재석 버튼은 누른 것 같아요. 재석 버튼은. 저희가 딱 앉으면 재석 버튼 누르거든요. 투표하기 전에. 그리고 찬성 반대 누르는데 재석 버튼 누른 다음에 찬반을 안 누르면 기권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 재석 버튼 누르고 아무 행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권과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이진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어버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못 해가지고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를 누르지 않았다고 안한 봐요. 거예요. 예, 찬성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어떤 헌법 준수에 대한 뭐 의무나 이 의식조차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